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애프터 스마트입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책 애프터 스마트에서는 스마트 혁명 이후 전개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마트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IT 트렌드의 현 주소를 맞춤형 세상, 접속의 시대, 집단 지성, 새로운 빅브라더, 초연결의 시대의 5개 키워드로 요약해 소개하고 개인을 넘어 사회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초연결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경제 현상도 함께 짚어봅니다. 스마트 시대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애프터 스마트의 저자 KT경제경영연구소 조성원 박사님을 모시고 스마트 혁명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성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시대라는 말을 요즘 들어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시대라는 거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인터넷 시대도 이제 겪어봤는데 인터넷과 90년대 초반의 인터넷 시대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바일, 그다음에 소셜, 예.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언제 어디서든지 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걸 예.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단말이라고 그러죠. 단말. 그 단말이 개인화가 되면서 예. 그 결제라든지 예.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예.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예. 기반이 되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예. 소셜은 그 기존의 어떤 기술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의 어떤 그 IT 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점점 인간 중심의 IT 이용이다. 아, 인간 중심의 예, 소셜. 그래서 예. 굉장히 뭐 혹자는 착한 기술이다라고도 예.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보면은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컨버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의 컨버전스가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야말로 어떤 컨버전스 단말이죠. 예. 통신과 컴퓨팅의 컨버전스 단말인데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초기에 인프라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전자책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전자책 단말기를 이제 보급을 해야 되고 예. 이런 장벽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장벽들이 굉장히 낮아졌다. 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자, 예. 이렇게 본다면은 스마트 시대를 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예.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 혹은 사물 간의 어떤 통해 가지고 예. 필요한 지식 예. 그건 이제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예.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마트 시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애프터 스마트 책을 보면 1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10개의 챕터를 분류하신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바일, 소셜,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스마트 시대가 변해간다고 봤는데요. 그거를 한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하나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예. 혹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예. 나눠서 일부에서 이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맞춤형 세상이라든지 예. 뭐 이런 접속의 시대 예. 이런 식으로 뽑아봤고, 예. 2부에서는 비즈니스에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런 예. 스마트 시대의 변화가 이런 측면에서 뭐 빅데이터 혁명을 포함해서 예. 또 5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책에서 박사님께서 담고 계신데요. 네. 특히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미디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쪽의 변화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예. 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저희가 요즘 휴대폰이건 스마트폰이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찍기만 해도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쉽게 예. 뭐 트위터라든지 예. SNS에 올릴 수 있고 예. 이제 그마저도
뭐 복잡하다면은 그냥 다른 분이 써놓은 그 트윗을 전달하는 리트윗 기능만 예. 쓰더라도 예. 그게 또 새로운 콘텐츠가 돼요. 아, 그래서 그만큼 그렇군요. 누구나 이렇게 뭐 프로슈머라 그러죠. 예, 컨슈머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보를 생산해내는 아, 생산도 하고 소비도 그렇죠. 하는. 예. 예. 그런 콘텐츠 양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콘텐츠들이 지금 자꾸 해체돼서 예. 그 유통되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조금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예. 기존의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어떤 기사를 쓰겠다. 예.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편집자의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또 활자를 크게 뽑을 수도 있고 예. 네, 어떤 그런 그 의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니까 물론 다른 면부터 보시는 분도 예. 있겠지만은 그 의도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정보를 입수하는데 예. 그 인터넷에 어떤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신문을 보시면 예. 알겠지만은 다 하나하나의 개별 기사로 쪼개져서 예. 예.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예. 개인의 어떤 성향의 어떤 개인의 필요한 그 정보만 따로 재편집이 돼서 보여지는 아. 식으로 좀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예. 어떤 정보가 이제 콘텐츠 생산이 굉장히 그 활발히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나 예. 또 해체되어서 유통되어진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예. 여태까지는 매스미디어 예. 예. 시대였다고 본다면은 예. 이제 드디어 미디어의 주도권이 개인한테 넘어오는 아, 시대가 개인한테 아닌가.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예. 뭐 흔히 말하는 퍼스널 예.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컨텐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랑 굉장히 그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네. 그 컨텐츠가 소유의 형태에서 소비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한 부분이 네.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제라미 레프킨 같은 경우에 소유의 종말에서 이야기를 아마 10년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담고 계신데요. 그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그냥 쉬운 거로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그 기존에 조금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면은 책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소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의미를 많이 두었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모았잖아요. 예, 뭐 예, 어떤 그렇죠. 파일 같은 걸 모으고 맞습니다. 하드 예, 드라이브에 이제 예. 저장해두고 그랬는데 다 소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점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콘텐츠가 많아지고 예. 또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소유하는 데 드는 그 비용에 예. 비해서 그냥 필요할 때 접속해서 소비하는 아, 쪽에 소비하는. 이제 흐름으로 예, 이제 예. 더 간다고 이제 아. 보여지는데 예, 예. 이거 단적인 좀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예. 온라인 출판사가 예, 온라인 있죠. 서점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그렇죠. 온라인 서점이죠. 예. 그 아마존에서 이제 그 전자책 버전인 그 킨들 에디션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그 베스트셀러의 유형이 약간 그 일반 그 전자책과 일반 책과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전자책 버전의 경우에는 75% 정도가 뭐 스릴러라든지 아. 이런 오락물, 오락물. 예, 예, 미스터리라든지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예. 가볍게 보고 예. 뭐 한 번 보면은 두 번 다시 잘 안 보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예, 예. 전자책에서 많이 예, 팔렸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유추해 본다면은 앞으로 전자책 예. 흔히 말한 소비하는 콘텐츠로서는 소비하는, 예. 그런 오락물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뭐 사전 같이 이미 전자사전 예. 많이 나왔지만은 예. 휴대하기에 무겁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예. 이런 거는 전자책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아, 또 잡지 같이 어떤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예. 콘텐츠들 이런 것도 전자책이 굉장히 적합한 음. 그 콘텐츠고 예. 반면에 뭐 지금 이런 전자책의 시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종이책으로 남을 만한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뭐 있나요? 한정본 그러죠. 뭐 예, 예, 아니면 한정본. 양장본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뭐 굉장히 귀한 재질을 써서 아, 만들었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딱 요거는 뭐 100부만 딱 아, 찍었다라든지 예, 예. 뭐 오래된 예, 거라든지 예. 뭐 그건 당연히 종이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예. 책을 읽는데 어떤 예.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서적은 아무리 전자책이 발달을 해도 아무래도 종이책이 더 음. 조금 살아남지 않을까 예, 예. 이제 그런 그렇게 생각을 보고 해봅니다. 그렇게 네. 보고 계시는군요. 그 아까 스마트 시대를 네. 또 이제 규정 지으실 때 모바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광고 시장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 중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규모로 커졌고요.
그 스마트 시대에는 모바일 광고가 이제 많이 떠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박사님 책에 있는데요. 그 기존의 인터넷 광고랑 모바일 광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 광고가 사실은 그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의 어떤 굉장히 획일적인 광고에서 보다 조금 더 관심을 모으는 쪽에 대해서만 그 측정 가능하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광고가 이제 인터넷 광고가 맞긴 한데요. 예. 아직까지 그것들이 과연 그 광고였지 예. 그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모바일 특히 이제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광고 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예. 그 미디어 자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고르고 선별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일방향적인 광고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점점 내 상황, 내 관심에 맞는 그 맞춤화된 광고. 맞춤화된 광고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겠죠. 예, 예. 예.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예. 제가 한 올해 내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저한테 11월 달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안내는 그냥 다 스팸 광고였어요. 아, 예. 근데 지금 한 1, 2주 동안에 예.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광고는 저한테 정보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정보가 되는 그런 거니까. 상황이 예. 제가 변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알아서 예. 제시할 수 있는 거라면은 굉장히 좋은 광고 모델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바일 광고가 바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스마트 시대를 규정 지으실 때 모바일 이외에 그다음에 소셜이라던가 네네. 인텔리전스라던가 뭐 이런 그 규정들을 하셨는데 네네. 그 모바일을 빼거나 아니면 포함하고 나머지 소셜과 인텔리전스를 좀 합쳤을 때 네. 그 박사님 책에 보면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네. 또 실생활에 집단지성이 쓰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흔히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러는데 예, 예. 집단지성이 조금 그거랑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그냥 하나하나 낸 게 예. 그게 모이면 굉장히 예. 큰 밸류라든지 가치가 있는 예. 정보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우가 있었죠 저희가. 그렇죠. 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뭐 강남역이라던가 뭐 맞습니다. 여기저기 예, 많이 산사태도 나고요. 예. 대표님도 이제 그 정보를 사실 제일 먼저 접한 게 예. 트위터나 뭐 이런 온라인 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랬었죠. 예. 예. 근데 그 그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정보를 막 퍼나르고 알려주고 예,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게 더 재밌는 게 그 각각의 네티즌들이 서로 올린 정보들이 다음에 그 아고라에 예. 그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예. 네티즌 포구지도라는 게 아, 만들어졌었어요. 포고지도라는 것까지 네. 만들어졌었네요. 그래서 아, 각각의 그렇군요. 자기 예. 지역에서의 그 현황을 이렇게 올리니까 아, 예. 사진을 찍어 예. 올리니까 그게 개별일 때는 단편적인 지식이니까 이게 잘 안 와닿았는데 예. 그게 다 한꺼번에 모이니까 지금 상황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그 도대체 어디가 심각한 상태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예, 예. 정리가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제 이웃나라 일본도 올해 이제 굉장히 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예, 뭐 맞습니다. 예. 지진도 있었고 예, 예. 방사능 문제가 예, 예. 있었는데요. 그 방사능 정보를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개를 좀 꺼려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방사능 특정할 수 있는 그 휴대용 예. 계측기 가이거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 지역 정보를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온라인상에. 예. 그랬더니 그 정보가 모여서 예. 누구든지 나는 비록 측정을 안 했고 예. 정부도 정보를 안 줬지만은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그 방사능 측정이 예. 어느 정도 수치가 아, 되는지 예. 알 수 있는 아.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집단지성의 사례라고 아, 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집단지성 하면 네. 사실은 좀 걱정되는 면도 좀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집단지성이 항상 그 사실만 네. 진실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류는 없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은 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집단지성에 있어서. 그 사실은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견을 낸 게 모아져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요. 예. 그 미국의 그 전자 그 소매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베스트바이라는 예. 회사에서 베스트바이요. 예. 한번 조금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요. 아, 예. 그 2월달에 이제 그 기프트 카드를 예. 이제 얼마나 팔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한 번은 자기네 직원 일반 직원들 일반 직원들. 수백 명 모아놓고 요번에 2월 달에는 얼마나 우리 매출을 올릴까 한번 예, 물어보고 예. 또 한 번은 그 마케팅 전문가들 아. 그 일만 계속 해오신 예, 분들이죠. 예. 완전 핵심적인 그렇죠. 예. 마케터들. 예. 예. 그분들한테 이제 한번 얼마나 예측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결과가 의외로 예. 일반인들이 더 훨씬 정확하게 아, 그런가요? 0.5% 이내의 오차로 맞췄다 그래요. 아. 그리고 그 마케팅 전문가 집단은 한 5% 차이가 나게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를 예. 한번 유출을 해보면은 예. 아마도 다양한, 예.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는 마케팅 담당했던 분도 있을 테고, 예, 예. 영업을 했던 분도 있고, 아, 또 예. 생산을 했던 분도 예, 예. 있고, 뭐 총무를 했던 분도 예, 있고, 예.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 서로 남의 의견에 이렇게 구애받음 없이 예, 독립적인 의견을 낸 게 예. 그게 적은 숫자일 때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굉장히 어느 정도 임계치가 넘는 예. 많은 의견이 모이면은 그게 오히려 예.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낸 것보다도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굉장히 재미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베스트바이 직원들의 네. 의견이 마케터들의 의견보다 더 정확할 정확히,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죠. 정확할 수도 있다. 네. 매출 예상을 더 정확히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의 책에 보면 네. 그 조지 오웰 1984에 나왔던 네. 그 빅브라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빅브라더의 시대가 진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책 챕터 제목을 붙이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한 부분인데 아, 그러세요? 그 빅브라더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진 않지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아, 긍정적인 면도 예, 있다고 있다. 보신 거군요. 예. 그래서 한번 예를 좀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예. CCTV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80회가 넘는다 그래요. 아, 하루에 80회나 아,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모르는 기준인가요? 사람, 우리나라 기준. 아, 그런가요? 아.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300회가 300 회요? 넘는다는 아, 얘기도 있거든요. 대단하네. 예.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예. 최근에 뭐 테러라든지 예. 뭐 이렇게 또 뭐 전염병 예, 예. 뭐 이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 예. 실은 지금 현재의 수준을 본다면은 그런 CCTV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추적하는 기능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예방 기능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아, 예방 기능. 예.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측하건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CCTV에다가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면은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방이 가능하다. 아, 어떤 식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조합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예. 새벽 한 뭐 3시쯤에 예, 예. 이렇게 좀 한 남성으로 보이는 예, 예. 한 서너 사람이 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 움직임이 다다닥 하고 예, 보인다. 예, 예. 그럼 사실 새벽 3시에 한 서너 명 되는 젊은 예. 남자가 몰려다닐 막 일이 별로 없죠. 뛰어다니는 예, 일이 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은 그게 하필 또 그 지역에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사전에 예. 그거를 인지하고 예, 경보를 올려준다든가 예, 예. 아니면 주변에 그 출동을 시킨다든가 이제 예. 그렇게 가능하다는 아, 거죠. 이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아. 예, 그렇게 아마 더 예. 응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의 긍정적인 면도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네. 초연결 시대라는 네, 표현이 네. 나오고 기술과 인간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맞습니다.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시대를 네. 초연결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의 폭이 되게 얕아진다던가 네. 예,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말씀대로 지금 이제 초연결 시대라는 게 결국은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 또 예.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적이 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그 어떤 세계적인 IT 전문가이신 그 니콜라스 카라는 분은 예, 예.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예, 예. 그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스마트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지적인 능력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보더라도 뭐 내비게이션 없이는 요즘에 운전 잘 못하겠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옛날엔 다 외워서 저도 맞습니다. 했었는데 전화번호도 몇 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못하죠. 요즘 그렇죠.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조금 퇴화된 게 아닌가 하는 걸 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을 쓰신 그 돈 탭스콧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 예. 뭐 한 30대 초반 이전 분들 예. 같은 경우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를만 한데 예. 그 이유가 그 IT 기기를 능숙하게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예, 예.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예, 예. 예를 들면은 그 참여 예, 예. 어떤 그런 인터넷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행위에 참여하기도 좋아하고 예. 또 협력할 줄을 알고 아,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초기에 그 90년대 초반의 인터넷 혁명은 기성세대들이 겪었는데 예, 예. 이 스마트 혁명을 앞으로 끌어나갈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닌가. 아, 그 세대가 끌고 갈 그렇죠. 것이다. 예, 예. 그러면은 그 기술과 인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변화의 폭이 예, 예.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그 너무 어떤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하면서 잃어버리는 예, 예. 능력도 예, 있지만은 예. 반대로 대신해서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능력을 예, 예. 갖춰 나간다면은 예. 굉장히 미래가 더 긍정적인 면도 예. 많을 수 있다. 뭐 아.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그 세상의 이치가 네. 그러니까 진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 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서는 좀 긍정적인 면들을 아무래도 많이 좀 저희가 찾아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통신 쪽에서도 네.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통신 산업에서 계속 일을 했고 그러시죠. 예. 변화가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였죠. 예.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통신 산업만 보더라도 유선에서 이제 무선으로 예. 급속히 예. 이전이 됐고 예. 또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또 음성 통화보다 이제 문자를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예, 예. 음성 통화를 잘 안 쓰시는 분위기예요. 아, 그런가요? 많이 줄었나요? 음성이랑 문자랑 그 데이터가 어떻게 그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예, 예, 있는데요. 예. 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예, 예. 특히 그 1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의 젊은 경우에는 층들은 문자를 사용하는 건수가 음성 통화를 하는 건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예. 미국도 이렇게 장년층으로 가면서 30대 예. 이후로 가면서 음성이 훨씬 예, 많더라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아마 저희 나라도 크게 예. 다르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그런 변화의 속에서 아마 뭐 카카오톡처럼 어떤 그렇죠. 모바일 예. 메신저 같은 예. 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음. 지금 이제 거기까지가 아마 최근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아마 앞으로 있을 변화 중에 큰 축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다 붙는 아, 사물하고요. 사물 인터넷 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뭐 TV나 이런 네.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요즘 가끔 이제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 차에도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네, 아주 네.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사물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마 그 여태까지는 이제 휴대폰 혹은 컴퓨터들이 이제 주로 네트워크에 붙었는데 예. 점점 카메라 이런 것도 아마 붙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 카메라도요? 네, 카메라도 부분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이제 흡수가 예, 됐는데 예, 예. 뭐 DSLR 같은 예, 전문적인 카메라들도 예. 사실은 그런
또 따로 커넥션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무선으로 예, 예.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바로바로 전달하는 식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가능성이 예, 높고요. 예. 지금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하나는 TV죠. TV요. 광고 예. 많이 하는 것처럼 예. 스마트 TV. 스마트 TV. 예, 그리고 또 더 크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예. 근데 자동차가 그 어떤 거랑 맞물려 있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예, 예. 전략 문제 때문에 전기차하고 전기차. 네, 예, 예. 전기차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전기차는 일반 휘발유차랑 좀 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휘발유차들은 다 주유소들이 있고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 전기차는 이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충전을 하려면 항상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내가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예, 예. 그 정보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 같은 데는 예. 이제 제너럴 모터스랑 같이 그 어떤 스마트 카라고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커넥티드 예, 예. 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동차랑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도움을 예, 예. 주는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기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구글이 네, 그런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네요.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아마 조만간 로봇도 이제 로봇가 꼭 사람 모양이 아닌다 예, 예, 치더라도 예.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네트워크에 연결될 가능성이 대한 높은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 좀 해라 이러면 로봇가 알아서 충분히 청소도 가능하죠. 예. 예. 그렇군요. 그게 뭐 그 이전에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는데요. 예, 예. 최근에 더 이게 더 현실성이 높아진 게 솔직히 얘기해서 스마트폰이나 센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그 눈을 대신한 로봇의 눈을 대신한 뭐 카메라도 따로 사고 막 그래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패드 하나에다가 바퀴를 연동을 시킨 다음에 뭐 그 정도 예, 될까요? 근데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니까 명령을 이렇게 줘서 음. 거기서 프로세싱을 해서 센서에 받은 걸 정보 기반으로 뭐 움직이기도 했다가 그럴 수도 그 정도 있겠네요, 조절이 진짜로. 가능하다 예, 이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미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만 조합을 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이게 그 꼭 DIY 하듯이 그럴 그렇군요. 가능성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그냥 알아서 움직이거나 뭐 굉장히 전문적인 로봇. 그런 예. 영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그렇죠. 네. 예. 되게 가까이 온 느낌이고요. 그런 근데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스마트 시대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계속 고도로 발전을 하다 보면 네. 그 계층 간,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디바이스들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냥 그 보통 사람들 혹은 서민들은 점점 그 스마트에 대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지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그 사실은 고민이 그쪽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도입하면서 예. 굉장히 정부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잘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 뭐 예.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예. 이 스마트 시대에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인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패드 이런 그런 단말들이나 기술 서비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 어떤 그 저소득층 분이시라든지 어떤 노인층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구입하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은 여기 경제적인 부분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배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예. PC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기술인데 예. 스마트폰을 아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조금 접근하시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예. 앱을 다운을 그렇죠. 받고 뭐 이렇게 예. 자기 원하는 대로 쓰시기에는 예.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보 혹은 활용 격차라 그럴까? 예.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예. 그래서 그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아마 방향적으로는 점점 이 기술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이라는 굉장히 예. 친근한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예. 또 굉장히 효과가 큰 예. 기술이 점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 혹은 정부 쪽에서도 자꾸 이런 좀 배려가 예.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소셜 미디어가 가장 그 스마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단어인데요. 예, 그 이제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는 저희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예.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상거를 하다 보면은 정보의 그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어떤 얘기냐면은 그 특히 중고차 같은 게 이제 좋은 예가 되는데 예, 예. 중고차를 제가 만약에 대표님한테 팔려 그런다. 예. 그러면 사는 분은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차를 도대체 예. 이게 잘 관리가 된 예, 차인지 사고가 났었는지 정보가 그런 건 없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중고차를 소유하고 파시려는 분은 잘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면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소셜 미디어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국제적인 민박 사이트 같은 예. 것도 소셜 미디어를 결합을 하면서 예.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서 예. 활성화된 케이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뭐 공유 서비스 이런 건 굉장히 그런데 예, 예.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은 그 승자 독식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자 독식 현상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잘 되는 기업이나 상점은 예. 계속 잘 되고 반면에 이제 한 번 이제 평판 좋지 예. 않았거나 예. 잘못한다고 이제 알려진 데는 예.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죠. 예. 한 번 잘한다고 소문나면 그냥 계속 잘 계속 잘 되고. 되고. 예, 예, 예. 이게 증폭되는 좀 현상이 있거든요. 예, 소셜 예, 미디어라는 예, 게. 예. 그래서 최근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런 소셜 미디어가 그걸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마트 시대가 네. 그러니까 소셜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오프라인 쪽 비즈니스에도 그런 어떤 스마트 시대의 영향이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 한때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뭐 상거래라든지 커머스가 활발해지면 예. 오프라인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소멸될 수도 있었죠. 있다.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예. 사실 그렇진 않았죠. 예,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영역이 좀 달랐는데 여태까지 좀 나름대로 영역이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발전을 해왔다고 예, 예. 본다면은 예. 스마트 시대에는 오히려 그 둘이 달랐던 영역이 융합되면서 융합될 수 더 있다. 시너지를 예. 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상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 선능력에 가면은 홈플러스라는 곳에서 예, 예. 그 가상 스토어를 만들어. 저도 놓으셨어요. 봤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에 보고서. 예. 그냥 사실 꼭 실물을 가지고 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예. 제가 선택만 하면은 예. 원하는 품목이 배달이 되게끔만 그렇죠. 해주는 예. 장치가 필요한 예,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를 잘 결합을 해서 예. 시너지가 나게끔 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애플 같이 아주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대의 온라인 업체가 예. 의외로 그 오프라인 매장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가요? 네, 애플 스토어 같은 거를 아주 예. 비싸게 돈을 주고 중심가에다가 해놓고 예, 예. 그러니까 체험을 유도하는 거죠. 체험을 유도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 그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체험을 오프라인으로 유도를 하고 예. 이게 또 온라인으로 또 연계가 되게끔 연결될 수 하는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그 어떤 저희 국내의 큰 서점들도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병행하시는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이게 별도가 아니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점점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그 격차라던가 네. 이런 게 생겼던 부분이 스마트 시대에서는 다시 좁혀지는. 그렇죠. 예, 서로 그런 좁혀지고 서로의 장점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형태로. 있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커머스나 비즈니스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 쪽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스마트 시대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육은 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육에 그 관련된 기술 자체가 사실은 그
저희 나라도 좀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패드, 이제 스마트 패드가 나오면서 예, 그냥 예. 교육용으로 예. 많이 쓰였다고 예, 하거든요. 예. 다루기가 쉽고 뭐 과학 같은 것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변화되는 모습도 예, 보여주고 예, 예. 시뮬레이션 예, 해주고 예. 또 굉장히 또 흥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져서 이렇게 결과를 맞습니다. 얻고 예, 배운다는 게. 근데 그런 어떤 교육 도구로서의 측면도 굉장히 좋고 아. 또 휴대가 가능하니까 예.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교육받을 수 아, 있는 예, 예. 그런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니콜라스 카랑 이제 논 탭스콧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예, 예. 디지털 혹은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이 장점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자꾸 이렇게 깊이 사고하고 예, 예. 뭐 이런 어떤 중용의 가치라고 할까요? 예, 예. 뭔가 아날로그적인 측면과 디지털적인 측면은 조금 같이 아울러야지 앞으로는 더 좋을 예. 텐데 음. 기존에 어떤 저희가 지식을 얻는다라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예. 사실은 지금은 검색을 통해서 예.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교육 방향도 그런 지식의 획득보다는 예, 예. 그 획득한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예, 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창의적인 면으로 창의적인 면으로. 네, 예. 그런 쪽으로도 교육의 포커스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렇군요. 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시대에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못하고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그 외국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그 계기가 스마트 시대가 되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그런 그 운명이 갈린 걸까요? 국제 시장에서 특히 예. 아마 대표님도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 단어 중에 오픈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오픈 것 플랫폼이요. 같은데 예, 예. 아마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오픈 플랫폼을 가졌느냐 안 예. 가졌느냐 차이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오픈 플랫폼이라는 네. 게? 예. 그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예, 예. 또 최대의 예. SNS로 유명한 업체고 예. 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싸이월드를 뭐 벤치마킹했다는 예, 예, 소문이 맞습니다. 있을 예. 정도인데 싸이월드는 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좀 제공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약간 일종의 폐쇄적인 그 형태네요. 약간은 예, 폐쇄적인 예. 거죠. 플랫폼 그러니까 자체가 예. 가입자들을 모으고 예. 그 안에서 내 방식대로 아. 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주고 예, 그 예.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예. 수익도 버시려고 한 거고 예. 반면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솔드 파트라 그러죠. 외부의 개발자라든지 예. 외부의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 그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나 그 플랫폼 위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렇게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하는 플랫폼 예, 전략을 예. 취한 거죠. 그래서 마당을 그냥 확 열어준 그렇죠. 셈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우리 가입자지만 이 가입자 대상으로 니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그렇군요. 벌 수 있고 예, 예. 서비스 제공을 하면은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증가라는 어떤 그 소셜 게임 업체는 그 페이스북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주인은 있지만은 예. 그 주인 이외의 사람들도 그 리소스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개방성을 가진 플랫폼 전략을 가져갔다는 게 큰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싸이월드도 좀 그런 개방형으로 조금 변신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약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뒤늦긴 했지만 약간 늦었어요. 그쪽으로 그래도 방향을 잡았다는 거는 스마트 시대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 책에 보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빅데이터가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데이터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라는 거는
컴퓨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형화시킨 데이터였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일부러 주민등록번호로 예. 키값을 잡고 예. 뭐 예. 주소, 이름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 예,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예. 넣는다고 이제 예. 표현을 했는데 예. 예, 반면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아, 자연 그러니까 발생적인, 인위적으로 예. 정형화한 게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 발생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다. 아, 예를 들면은 뭐 대표님이나 제가 뭐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 예. 그냥 텍스트죠. 예. 텍스트라든지 뭐 앞으로 사물들이 인터넷 같은 게 접속이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뭐 수치 예. 뭐 이런 수치들, 예. 뭐 그건 수시로 예. 뭐 항상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예. 그런 데이터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굳이 데이터로 안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컴퓨터에 활용하려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양은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러 머터리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런 좋은 거야. 표현이십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그 활용하는 예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흥미있을 것 같은 걸 하나 예,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SNS 그런 온라인을 가장 잘 활용해서 당선되신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얼마 후에 재선 또 예. 앞두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데이터 전문가를 모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아. 선거운동 캠프에서. 캠프에서 네. 아, 재선을 앞두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제 왜 필요하냐 데이터 예. 전문가가 선거운동 하시는데 그 아마 선거운동 전략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도 어떤 선거하시는 주민들의 지역이라든지 소득, 뭐 인종 이런 어떤 그 속성 정보에 따라서는 차별화된 메시지 예, 어떤 예. 선거운동이 나갔는데요. 예. 이제 요번에 하시려는 거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그 개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 예. 그 다음에 대출 기록, 예. 사종은 뭔지 예. 소유하는, 예. 잡지는 어떤 거 구독하는지 이런 어떤 행동 데이터거든요. 개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메시지를 다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은 같은 선거구지만은 예. BMW 모시는 분한테 나가는 선거운동 메시지랑 예.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모시는 분한테 나가는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그전에는 선거구가 같고 뭐 대충 이 동네 성향이 이러면 같은 이야기를 그렇죠. 해줄 수밖에 예. 없었는데 아,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분석하는 도중에 조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애완동물까지도 어떤 걸 키우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까지 파악을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은 민주당. 고양이 민주당. 네, 예. 개를 많이 키우시는 분은 공화당 아, 성향이 그런가요? 높다라는 것까지 발견이 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선거 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예, 예. 굉장히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는 아. 바탕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스마트 시대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비즈니스나 뭐 커머스 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이라던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분야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맞습니다.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네. 그건 뭐 어떤 차이 때문에 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네, 그 차이가 네. 나기 시작한 걸까요?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 좋은데요. 저희가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는 굉장히 인프라도 잘 깔리고 맞습니다. 예, 예. 활용을 잘하는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한 두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IT 쪽에서. 예, 하나는 예. 웹 2.0이라는 정신이 있었거든요. 예. 웹 2.0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쓰는 예. 소셜 미디어가 예. 웹 2.0 정신을 예. 이렇게 어떤 현실화한 예.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에 어느 정도 보편화되니까 예. 웹 2.0 정신을
그 만족시키는 새로운 예. 서비스라든지 예. 기술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예. 개발 경쟁이 많이 진척이 됐던 거고 아. 저희는 그 부분이 좀 약했고 아,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모바일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된 게 예. 저희는 이제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이폰이 들어오면서부터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근데 아이폰이 실은 2007년도 아, 여름에 발매가 됐어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2007년인데 그렇죠. 우리는 꽤 우리가 늦게 2009년 들어왔네요. 말이니까 예. 그 산술 계산만 해도 2년 반이 늦은 그렇죠. 건데 예, 사실은 아이폰이 최초가 아니고요. 예. 예.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블랙베리 맞습니다. 가지고 블랙베리 유명하신 분이에요. 매니아죠, 진짜. 예. 블랙베리가 사실은 더 원조격인 아, 그렇군요. 그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팜팔러스의 예. 어떤 PDA 예. 같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그런 그 파급 혹은 확산이 꾸준히 긴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었던 예. 거고 저희는 조금 굉장히 좀 답답하게 막혀 있다가 아, 갑자기 예, 예. 한 불과 2년 예. 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거기서 좀 약간의 어떤 문화적인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급하게 모든 걸 예.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 갭이 생기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네. 그 애프터 스마트 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희 지금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유익한 책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다음 책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후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처음에 요거 기획을 했던 의도 중에는 예. 사실은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저희조차도 조금 큰 그림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 예, 예.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예. 저희가 연구를 했고 예. 그거를 이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약간 다듬은 게 예. 이제 이 책인데요. 아,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그림을 보려다 보니까 그 사실은 좀 보고 싶은 분야가 다른 게 더 아, 있었는데 그러세요? 예, 예. 대표님 이제 질문도 해주셨지만은 뭐 과연 교육 같은 거는 이제 예.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변할 아, 거라든지 교육 쪽, 예. 조금 범위는 좁을 수 있지만은 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 뎁스 있는 부분에 예.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예.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출간 계획까지는 없지만은 아마 기회가 되면 예. 조금 그런 스마트 기술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 타 산업 혹은 타 예. 분야, 예. 개별 분야랑 어떻게 이게 접점을 만들어 가면서 예. 발전해 나갈지 예.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아,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